나는 지금 105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정말요, 비결이 뭔가요? 아니면 조용히 속으로 생각하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저는 그 비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식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려는 첫 번째 말은 칭찬이 아니라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의 시작과 끝을 지켜봤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굶주림을 알았고 나라가 폐허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가장 먼저 쓰러진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하고 냉수마찰을 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을 믿고 계십니까? 혹시 새벽에 눈을 뜨지 못하면 하루를 낭비한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매일 억지로 알람을 맞추고 잠을 줄여가며 일찍 일어나는 자신을 보며 나는 제대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으신가요?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저도 젊을 때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105년을 살고 나서야 알게 된 진실은 이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행해지는 규율은 덕목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하는 조용한 폭력, 제 친구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시절, 그는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동네를 2바퀴 뛰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새벽을 지배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는 75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보다 30살이나 먼저. 그의 부검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인한 면역 체계의 붕괴. 그는 매일 새벽 자신의 몸에서 무언가를 훔치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씩 티가 나지 않게 수십 년에 걸쳐서.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일찍 일어나기 위해 삽니까? 아니면 제대로 살기 위해 일어납니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형식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6가지 습관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그것은 100년을 살아온 한 노인이 수많은 사람들의 시작과 끝을 지켜보며 걸러낸 아침을 제대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몸을 혹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존중하는 방법,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은 날들을 품위 있게 살아가는 방법.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아침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바뀌면 하루가 바뀝니다. 하루가 바뀌면 남은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단에 섰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철학을 가르쳤고 수천 명의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방법보다 전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기 전에 땅이 단단한지 확인해야 하듯이 아침 습관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의아해 하실 겁니다. 교수님, 저는 아침 습관을 배우러 왔는데 왜 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잠을 희생시켜 얻은 이런 기상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빚입니다. 그리고 그 빚은 반드시 이자를 붙여서 돌아옵니다. 몸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30살 무렵에 저는 잠을 줄이는 것을 일종의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남들이 자는 시간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하루 4~5시간만 자도 거뜬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젊음이 주는 착각이었습니다. 젊은 몸은 손상을 숨기는 데 탁월합니다. 문제는 숨겨진 손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꺼번에 청구서를 들이밉니다. 인간의 몸은 잠자는 동안 스스로를 수리합니다.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재건하고 면역 체계를 점검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호르몬 균형을 맞춥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몸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주지 않으면 몸은 그 작업을 미완성인 채로 다음 날로 넘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수십 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히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픈 거지 라고 체념하는 그 많은 증상들이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쌓인 수면 빚의 청구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제 동료 교수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습관이 있었는데 바로 나는 잠이 별로 필요 없는 체질이야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체질을 타고난 사람은 이 세상에 극히 드뭅니다. 의학적으로 성인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그리고 60이 넘으면 수면의 질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하게 잠을 보호해야 합니다. 억지로 수면 시간을 줄이며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지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 제가 드릴 6가지 습관은 모두 한 가지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충분히 자고 난 뒤에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깎아서 만든 새벽은 축복이 아닙니다. 제대로 자고 난 뒤 맞이하는 아침, 그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문제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규율이란 자신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율이란 자신을 아끼는 방식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100년을 살아온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겨울 아침 오래된 다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영하의 기온을 견뎌낸 그 다리 위로 이른 아침부터 무거운 트럭이 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는 버티려 하겠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균열이 생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7시간, 8시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던 몸을 알람 소리와 함께 갑자기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은 겨울 다리 위에 트럭을 올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50대 초반에 무릎을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아침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 곧바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삶의 방식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계단을 내려가다 무릎이 갑자기 꺾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교수님, 자고 일어난 직후에 관절은 아직 윤활액이 충분히 분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준비 없이 갑자기 움직이면 관절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몸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몸의 말을 듣지 않았구나. 그날 이후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먼저 누운 채로 발목을 천천히 돌립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쥐었다 폈다 합니다.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5분, 10분을 보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몸에게 지금 일어날 거야, 준비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몸은 그 신호를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부드럽게, 훨씬 더 안전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습관입니다. 몸을 깨우는 것,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습관은 더 단순합니다. 물 한 잔입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커피보다 먼저, 밥보다 먼저, 심지어 세수보다도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을 잃기 때문입니다. 호흡만으로도, 그리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은 8시간 동안의 공백만으로도 우리 몸은 이미 작은 갈증 상태에 있습니다. 그 갈증을 먼저 해소해 주지 않으면 신진대사는 천천히 마치 시동이 걸리지 않은 엔진처럼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가장 먼저 커피를 드십니다. 저도 커피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공복에 마시는 커피, 특히 차가운 커피는 이미 빈 상태인 위장에 자극을 줍니다. 노년의 위장은 젊은 시절의 기억만큼 튼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몸은 원래 이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오랫동안 무시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은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장의 운동을 돕고 온몸의 혈액순환을 서서히 시작시킵니다. 이것은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05년 동안 제 몸이 저에게 직접 가르쳐준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대할 때는 그토록 세심합니다. 엔진이 차가울 때는 천천히 워밍업을 시키고 연료를 신경 쓰고 오일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심한 걸까요? 몸은 기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오래 우리 곁에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 몸을 아침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 두 번째 습관이 전하는 전부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아침은 정복해야 할 전쟁터가 아닙니다. 아침은 하루라는 긴 여정을 위해 몸과 마음이 함께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한때 커피를 하루에 5잔씩 마셨습니다. 젊은 시절 강의 준비를 하며 논문을 쓰며 밤새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서
커피는 제 가장 가까운 동반자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커피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저는 커피를 마시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커피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산 분비를 급격하게 촉진시킵니다. 아무것도 없는 위장 안에서 위산은 위벽을 자극하고 이것이 반복되면 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자극을 몸이 어느 정도 흡수하고 회복합니다. 하지만 61이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장의 점막은 얇아지고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평생 이렇게 마셔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몸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말을 합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단순합니다. 아침 커피는 반드시 무언가를 먹은 뒤에 마시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위장을 깨우고 간단한 음식으로 위벽을 보호한 다음 그 후에 커피를 드십시오. 커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순서가 문제입니다. 올바른 순서 하나가 위장을 수십 년 더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들이 쌓여 100년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10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침 햇빛입니다. 저는 날씨가 허락하는 한 매일 아침 창문을 열거나 밖으로 나가 햇빛을 받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햇빛 아래 서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얼굴에 닿는 따뜻함을 느끼면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젯밤에 온 문자는 없는지, 뉴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씨는 어떤지, 그 작은 화면 속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창문 하나만 열어도 혹은 현관문 밖에 잠깐만 서 있어도 우리 몸은 전혀 다른 신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연광은 우리 뇌에게 지금은 낮이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 신호가 있어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의 호르몬이 아니라 안정의 호르몬입니다. 기쁨이 아니라 평온함, 흥분이 아니라 고요한 에너지. 그것이 아침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충분한 자연광을 받으면 밤에 멜라토닌이 제때 분비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즉, 아침에 햇빛을 받는 것은 그날 밤의 수면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침과 밤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한쪽을 잘 지키면 다른 쪽도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몸의 지혜입니다. 저는 노년의 외로움에 대해 많이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오래된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지는 그 시간들, 그런 시간에 아침 햇빛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빛은 말이 없지만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 햇빛은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도 여기 있어. 오늘도 함께야. 그 편지를 받으십시오. 핸드폰 화면 대신 창문 너머의 빛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저는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평생 동안 수많은 사상가들의 글을 읽었고 동양과 서양의 지혜를 두루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진정으로 고요함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 것은 책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잃은 이후였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 더 이상 곁에 없을 때 그 적막함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내면의 소리를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소리를 외면하며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텔레비전 소리, 핸드폰 알림, 뉴스, 날씨 예보, 가족들의 목소리, 이 모든 것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소음들 중에서 과연 몇 가지가 당신 자신의 목소리입니까? 오늘 당신이 진짜로 느끼는 것, 진짜로 필요한 것, 진짜로 바라는 것, 그것을 들을 시간이 있으십니까? 5번째 습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 5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몸을 천천히 깨우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뒤 햇빛이 드는 창가에 조용히 앉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핸드폰을 보지 않아도 되고 오늘 할 일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앉아서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어제 하루 중 딱 한 가지 감사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이불, 잘 자고 일어난 것,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그 작은 것 하나를 마음속으로 천천히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상입니까? 기도입니까? 저는 그것을 굳이 어떤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냥 나와 만나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있는 시간.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 종일 우리는 바깥을 향해서만 달립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하고 남의 감정에 반응하면서 그러다 밤이 되면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또 그 과정이 반복됩니다. 5분의 고요함은 그 반복의 고리를 끊어주는 작은 숨구멍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영혼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힘으로 강해진다고. 저는 로마 황제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제 자신의 105년 경험을 통해 그 진실을 압니다. 아침에 5분 동안 고요히 앉아 감사를 떠올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도 전혀 다른 하루를 삽니다. 전자는 하루를 자신이 주도합니다. 후자는 하루에 끌려다닙니다. 그 차이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결국 삶의 질 전체를 결정합니다. 저는 또한 감사라는 것이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는
뇌의 작동 방식을 바꿉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는 부족한 것 대신 가진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훈련이 만들어내는 신경회로의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 5분씩 감사를 떠올리다 보면 어느새 뇌는 하루 종일 감사할 것들을 자동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불안 대신 평온이, 외로움 대신 충만함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아침 호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기 전 아직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은 이른 아침의 호수, 그 수면은 거울처럼 고요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원래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침부터 스스로 돌을 던집니다. 걱정이라는 돌, 비교라는 돌, 조급함이라는 돌, 5분의 고요함은 그 돌을 던지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호수가 고요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 고요함이 하루 내내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어줍니다. 저는 이제 아주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예도, 욕심도,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하지만 이 5분만큼은 놓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몸이 아무리 불편해도 이 5분은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5분이 저를 저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유독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명하고 성실했던 그 학생은 졸업 후 훌륭한 의사가 되었고 몇십 년이 지나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이미 이른이 넘어 있었고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요즘 아침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니 식욕이 없어서요.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때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평생 환자들에게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가르쳤을 텐데 정작 자신에게는 그 가르침을 적용하지 않고 있군. 노년의 식욕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이유로 삼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식욕이 없다는 것은 몸이 필요 없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밤새 공복 상태를 유지하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아침이 되면 몸은 연료를 기다립니다. 그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몸은 어쩔 수 없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근육을 태워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력이 줄어들고 균형 감각이 흔들리고 결국 낙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노년기의 낙상은 단순한 부상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이 건강한 노년의 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습니다. 거창한 상차림이 아닙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 혹은 부드러운 빵 한 조각과 계란 하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행위 자체입니다. 아침에 자신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것,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오늘도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작은 밥상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 전체를 지탱하는 심리적 뮤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인데 뭘 차려 먹어? 라는 생각,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차리는 밥상과 나 혼자를 위해 차리는 밥상은 마음의 무게가 다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차려야 합니다. 혼자라는 상황이 자신을 소홀히 여기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혼자이기 때문에 더 스스로를 잘 돌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 밥상을 차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자신의 삶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 식사는 단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에 포도당을 공급해서 하루의 집중력을 만들어냅니다. 근육에 단백질을 공급해서 몸을 지탱하게 해줍니다. 위장을 깨워 소화기관 전체를 활성화시킵니다. 노년기에 자주 겪는 기억력 감퇴, 무기력함, 감정 기복, 이것들 중 많은 부분이 불규칙한 식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몸은 연료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나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를 찾아왔던 그 학생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간단하게라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먹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식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몸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오전에 머리가 맑아졌고 다리에 힘이 생겼으며 무엇보다 기분이 조금씩 안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밥 한 끼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늘 그것을 잊고 삽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여러분은 연료 경고등이 켜진 채로 차를 몰고 나가겠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몸에는 그것을 허락합니까?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연료 경고등이 켜진 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멈춥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매일 아침 작은 밥상 하나를 차리십시오. 그것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밥상 위에 여러분의 하루가 있고 여러분의 건강이 있고 여러분의 존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105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이 가끔 흐릿해지고 오래된 친구들의 얼굴을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큼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에 대한 감각입니다. 100년을 살고 나면 불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버텨온 나무에서 마른 잎들이 떨어지듯이, 그리고 결국 남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6가지 습관을 이야기했습니다. 몸을 천천히 깨우는 것, 따뜻한 물 한 잔, 공복에 커피를 피하는 것, 아침 햇빛 5분의 고요함, 그리고 아침 식사, 이것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별것 아니네. 다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 맞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묻고 싶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까?
100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발견한 가장 슬픈 진실 중 하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옳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항상 비슷합니다. 귀찮아서 나중에 하려고 아직 나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월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신의 몸에게 하는 것이 내일의 여러분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일의 여러분이 모여 남은 삶 전체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 몸으로, 제 삶으로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건강 팁이 아닙니다. 이 6가지 습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모두 자신을 아끼는 행위입니다. 몸을 천천히 깨우는 것도,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도, 햇빛을 받는 것도, 5분을 고요히 앉아 있는 것도, 밥상을 차리는 것도,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그 소중함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떤 습관도 오래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믿음이 있으면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삶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노년을 두려워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쓸모 없어질까봐, 짐이 될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그 두려움은 진짜입니다. 저도 그 두려움을 모르는 척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며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두려움과 싸우려 할수록 우리는 더 지칩니다. 진짜 힘은 두려움을 이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오늘을 살아내는 데서 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몸을 천천히 깨우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햇빛 아래 서고 5분을 고요히 앉아 있고 밥상을 차리는 것, 이 작은 행위들이 모여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저는 존엄이라고 부릅니다. 존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존엄은 아무도 보지 않는 아침에 나 자신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매일 햇빛 아래 서는 것입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더라도 5분의 고요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대하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스스로에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알람을 끄고 바로 일어나는 대신 누운 채로 1분만 발목을 돌려보십시오. 그 1분이 여러분의 아침을 바꿉니다. 그 아침이 하루를 바꿉니다. 그 하루들이 쌓여남은 삶을 바꿉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아침 루틴보다 꾸준한 작은 습관이 100배 더 값집니다. 저는 그것을 105년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았다는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제가 진정으로 감사한 것은 오래 산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가 힘들었어도 몸이 아팠어도 마음이 무거웠어도 아침이 되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기회를 오늘도 받고 계신 여러분이 저는 진심으로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을
부디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침은 정복해야 할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은 선물입니다. 매일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시작의 선물, 그 선물을 조용히 따뜻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받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